습관. 이번 시간에는 트렌드의 비즈니스화 어떻게 이끌어낼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트렌드를 읽어서 기획서를 작성하고 보면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누구 만나보고 하는 얘기야? 그 트렌드 정말 확장성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을 듣게 되죠. 왜냐하면 트렌드를 비즈니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유관 부서를 설득해내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트렌드 읽기를 통해서 만들어낸 기획서라고 하는 것들을 비즈니스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트렌드를 비즈니스화하는데 필요한 요건, 추진,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를 비즈니스로 실제로 연결을 하려면, 비즈니스화 하려면 크게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 두 번째는 조직 내 추진을 위한 체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필요하겠죠. 첫 번째가 신뢰성 확보인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거 어디서 들은 얘기야 뭐 이런 얘기 듣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죠. 기획의 목적 자체가 기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의사결정권을 가진 분들을 내 편에 서게 하는 내 기획서 내용을 읽고 도장을 찍게 하는 뭐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 현장감이 있게 뭔가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너무 현장감에만 치우칠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객관적인 논리를 제대로 갖추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효과적인 설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베이스로 비즈니스 기획서를 쓸 때는 이 현장감과 관련된 자료라면 뭐 트렌드를 읽으면서 뭐 내가 핫플레이스에서 거리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맥락 이해 관점에서 뭐 인터뷰를 한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도 첨부를 하시면 현장감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전체 이 트렌드에 주목하고 이게 기획서가 되기까지 내부에서 거친 과정과 관련된 자료들도 활용하시면 현장감을 더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인터뷰 내용, 그리고 진행 과정, 내부 전문가까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실 현장감에 대한 부분들은 생생하게 전달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사진과 인터뷰에 대한 부분에 특정 케이스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받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논리적인 확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 논리를 확보하기 위한 자료로는 2차 자료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2차 자료, 또 내부 2차 자료 이렇게 있을 텐데요. 외부 2차 자료로는 트렌드와 관련된 보고서라던가 아니면 뭐 관련된 통계 자료라던가 아니면 타 산업에서의 이미 성공한 사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더해 주시면 우리한테 적용했을 때도 의미가 있겠네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네, 2차 자료라고 하는 부분이 외부에서 받은 객관적인 자료다 보니까 네,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네요. 그럼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1차 자료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차 자료라는 의미 자체가 내가 직접 만든 자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자료잖아요. 그리고 외부 2차 자료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 2차 자료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고객은 비슷한, 그러니까 기획서에서 타겟으로 하는 고객이 비슷한 이전에 출시된 뭐 제품과 관련된 매출 자료라던가 아니면 관련된 고객 데이터라던가 이런 자료를 재분석해서 활용하시면 내부 설득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또 전문가 의견, 그러니까 내부 전문가일 수도 있고 또 외부에 관련돼서 뭐 트렌드 전문가라던가 뭐 산업 전문가라던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같이 기획서에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직은 특수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내부 2차 자료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조직이 클수록 사실 이런 논리와 관련된 자료가 보다 중요하고요. 특히 숫자 데이터가 포함된 자료를 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만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이제 추진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다양한 조직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조직별로 해야 할 일을 또 역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아레나를 설정하는 부분이라던가 어떤 일정으로 얼만큼 비용을 들여야 이 일이 실현이 될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 그래야 뭐 의사결정이 사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체적인 상품화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또 어떻게 설계할지, 또 R&D 관련돼서 좀 추가적으로 기술이 필요하면 그 기술은 우리가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확보 가능한지, 그다음에 사업 타당성, 시장 매력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검토한 자료까지 같이 들어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 구체화랑 비즈니스 모델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상품 구체화라고 하면 트렌드가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 수준으로 이렇게 연결된 상태라면 이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기능은 어떻게 갈 거야? 속성은 뭐를 베이스로 할 거야? 뭐 외관은 어떻게 갈까?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또 어떻게 마케팅해서 결국 돈을 벌 거냐라는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제품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필요자원 혹은 핵심 파트너가 누군지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하고 유통은 어떻게 할 건지 또 고객과의 관계는 어떻게 강화해 나갈 건지 비용이나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형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트렌드에서 비즈니스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까지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조직 내에서 여러 부분들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약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처음에 발의할 때 트렌드에서 뭔가 읽어서 기획하는 사람이 드래프트라도 정해줘야만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구체화되고 이게 비즈니스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부터 이제 기획서를 드래프트라도 작성해서 점점 이 정교화해 가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드래프트라고 해서 일단 쓸 수 있는 것만 써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획서를 쓸 때는 점점 구체화할 것 같지만 필수 항목은 좀 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수 항목은 뭐 잘 아시는 OW1H 잘 아시니까 이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OW의 Y라고 하면 기획의 배경이 되는 트렌드. 우린 트렌드를 베이스로 하는 비즈니스를 논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What에 해당하는 게 기획의 대상이 되는 제품 혹은 서비스가 되겠고요. How는 구체적인 방법, 아까 말씀드린 상품화라던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던가 이런 게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Who에 해당하는 건 두 가지. 아까 얘기한 조직별 아레나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중심으로 끌고 나갈지 뭐 이런 거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로 보면 고객 어떤 타겟을 메인으로 잡을지 이런 부분들도 정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when에 해당하는 게 일정, 추진 시점, 일정 계획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이 where. 그래서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장소, 유통이나 뭐 프로모션 접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렌드를 읽어내고 그 트렌드를 비즈니스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 조직 내에 추진을 위한 체계화 그리고 OW1H 관점에서 사업 기획서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로 성공할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